예, 통치 구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구조의 조직 원리, 국민 주권주의는 앞에서 봤죠. 대의제, 권력 분립주의, 법치주의 같은 통치 구조의 조직 원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형태는 뭐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보신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 국회 단독 입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다, 국회를 중심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국회 구성 원리, 뭐 단원제, 양원제, 우리 헌법 개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양원제가 있었던 시기가 있죠. 그래서 두 개 합의체가 원칙적으로 독립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게 일치한 경우에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를 하고 단원제로 돌아온 게 몇 차 개정 헌법이었죠? 박정희 5차 개정 헌법에 단원제 국회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는 거죠. 국회 조직 보시면은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상임위원회, 무슨 위원회 뭐 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 본회의에서 의안 심의를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일단의 의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케 하는 소회의제를 말한다. 뭐 법제사법위원회, 뭐 국방위원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안 심사를 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의결하는 걸 중심으로 한다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섭단체 원칙적으로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정당 의원의 정당 기속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자유임을 약화한다는 비판이 있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민주당이다 뭐 하는 거는 그냥 정당이고 민주당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원내 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원칙적으로 동일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정당이니까 의원 숫자가 적은 두 개의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원내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국회의사의 원칙은 뭐 의사는 공개돼야 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야 되고 회기 계속의 원칙. 국회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다음 회기 계속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고 일사부재의 원칙. 한 번 그 심의해가지고 의결을 한 부분은 다시 의결하면 할 수가 없다. 국회의 권한은 뭐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률 제정하고 뭐 조약 체결하고 비준에 대해 동의하고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심사하고 탄핵 소추하고 국정감사 조사하고 뭐 등등의 내용이 있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 동의 없어도 체포 구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기 전에 체포 구금이 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그러니까 회기가 다시 끝나면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면책특권을 잘 활용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 있는 폭로를 할 수도 있고,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책포특권은 신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면책특권은 임기가 끝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구적 특권인 반면에 부책포특권은 임기 중 일시적으로 체포를 유예받는 특권이다. 밑에 설명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에 대해서는 조문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계엄선포권, 계엄에 대해서도 요즘 뭐 이야기가 많은데 계엄선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국민투표 부의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공포권, 법률안 거부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권, 또 조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원을 보시면 법원의 독립, 조직과 기능 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법관의 독립, 헌법과 법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고 외부적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사법권도 독립이 되어야 되고 법관의 신분상 독립도 보장이 돼야 된다. 대법관이 임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인사에 관여를 못한다. 신분상 독립이 된다. 신분보장, 탄핵 금고의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신분을 보장을 해주고 있죠. 뭐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돼서도 요즘에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권한,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본법 시간에 어차피 공부를 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 규정, 헌법재판소의 관할 뭐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 그리고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인용 결정할 때 뭐 위헌 결정하거나 탄핵 결정하거나 헌법 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할 때는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과반수가 아니라 9명 중에 6명이다. 그래서 6명이다. 뭐 3분의 2도 아니고 6명이다. 과반수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6명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이 한 명이 이제 임기가 끝나서 재판관 8명이 있었는데 그때도 8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시간의 내용 자체는 보셨겠지만 한번 보시면은 탄핵의 요건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여기서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 탄핵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헌법은 탄핵 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당한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파면을 하게 되면.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그리고 헌법 법률에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데 명문의 헌법 규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 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된다. 단순하게 헌법 법률에 위반했다라고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 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공법 시간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정치적인 신임을 받아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으로 신임을 받은 적이 없고 간접적으로 신임을 받아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행정청의 어떤 처분, 행정행위를 취소를 하거나 이 사건처럼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의 그 신임을 박탈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면,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혼란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익 형량이 돼야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헌법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헌법 자체 조문을 살펴보고 전체를 그래도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라서 한번 인터넷 보강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 헌법 부분에서도 중간고사에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밑줄 그은 부분 중심으로 보시고 그 용어라든지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